여성들만이 아는 고통, 네, 바로 생리통입니다. 생리통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은 전혀 못하고 또 거동도 굉장히 힘든 상태까지 오기도 하는데요. 이 생리통은 일반적인 여성의 한 50% 정도가 경험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럼 이 생리통은 도대체 왜 생길까요? 우리가 산부인과적으로 자궁 내 염증이나 근종, 이런 골반 염증성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도 생리통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사상 아무 이상도 없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이 원인이 양방에서 원인을 잘 못 찾는 경우에 그런 생리통을 어떻게 구별하고 또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방에서 보는 생리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통하지 않아서 아픈 경우와 또 두 번째는 부족해서 아픈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통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. 첫 번째로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흔히 말하면 기가 막힌다, 기가 체한다, 그래서 통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간 쪽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로 오는 생리통에는 동반되는 특징이 있는데 생리가 오기 전 한 며칠 전부터 굉장히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속이 미식미식하면서 구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리가 나왔는데 굉장히 짜장면처럼 굉장히 검붉고 또 생리통의 양상이 극렬하고 통증이 아주 심하면서 그런 경우를 또 동반할 수가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리통이 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한방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간에 많은 문제를 발생을 시켰다라고 해서 스트레스와 간의 상관성을 살펴서 이 간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그런 약과 침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한 일반적으로 2, 3개월 정도 내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통하지 못하는 경우에 두 번째 이유로서는 체질적으로 몸이 굉장히 차갑거나 아니면 차고 습한 곳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일을 하신 경우에 이 차갑고 습한 기운이 몸 안에 쌓이게 되면 또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. 이 경우에는 생리통이 왔을 때 따뜻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따뜻한 핫팩을 배에 대주면 통증이 그 즉시에 사라지는 그런 또 특징이 있고요.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에 약간 누렇지 않은 흰 냉대하를 동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차갑고 습한 기운을 몰아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생리통과 냉대하가 동시에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몸이 허약해서 약해서 오는 그런 생리통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와 혈이 모두 허약해서 오는 그런 생리통이 있는데요. 아까 말씀드린 통하지 못해서 오는 생리통보다 굉장히 통증의 정도가 좀 더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약한 것이 은근하게 지속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 기가 약한 경우와 혈이 약한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. 기가 약한 경우에는 생리량이 굉장히 많고 통증이 은근히 있으면서 또 혈이 약한 경우에는 오히려 월경량, 생리량이 굉장히 적으면서 또 통증이 은근히 지속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. 기와 혈이 약한 경우에는 모두 다 또 동반되는 신체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손톱 색깔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허옇거나 또 갑자기 좀 머리 탈모가 많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자주 이렇게 어지럽다라고 호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. 모발도 자꾸 끊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요즘에는 주로 다이어트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이런 기혈이 허약한 경우에 나타나는 그런 생리통을 같이 동반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기와 혈을 잘 보충을 해주면 생리통이 없어지겠죠. 또 두 번째로 뭔가 약해서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간과
신장 기능이 약해져 오는 그런 허증성 생리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간과 신장이 왜 약해지느냐면 출산을 몸이 약한 상태에서 하셨거나 조리가 또 잘 못 되거나 아니면은 많은 출산, 보통 뭐 3번, 4번 이상의 그런 출산을 하신 경우에도 해당되실 수가 있고요. 몸이 약한 상태에서 또 야간 업무, 뭐 주야간 교대 근무 이런 걸 하시게 되면 간과 또 신장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. 그런 경우에는 간과 신장이 허약해서 오는 그런 생리통을 또 유발하실 수가 있는데요. 이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굉장히 뻐근하다 이런 특징을 또 가지실 수가 있고요. 은근하게 귀가 울리는 그런 이명현상 등을 또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간과 신장에 대한 그런 기능을 포커스를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침에 은근히 아픈 그런 허리도 좋아지게 되고 또 이 은근히 오는 또 이 생리통도 좋아질 수가 있고 굉장히 피부색도 원상태로 복귀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치료에 굉장히 또 주의를 해주시면 또 좋은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제가 생리통의 오늘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은 흔히 생각하시기에 생리통은 원래 다 조금씩 있는 거야 라고 또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안 하시는 경우가 또 많이 있으신데요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몸에 이상이 전혀 없다면 생리통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몸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생리통이 있는 거니까 반드시 꼭 치료를 하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생리통에는 뭐가 좋다 민간요법으로 이런 걸 해봐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쑥 같은 거 많이 먹어라 이런 말씀 하시죠. 근데 쑥은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해드린 스트레스로 인한 그 간의 실증성 생리통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과 또 치료가 같이 되셔야 됩니다. 꼭 주의해 주시고요. 최근에는 이 청소년들이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는 생리통이 또 굉장히 많으니까요. 수험생, 여학생을 두신 부모님들은 한번 잘 여쭤보셔서 그거를 꼭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는 겨울에 또 굉장히 고통을 주는 비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